경륜한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는 기수별 우수선수 대항전이 5경주와 12경주, 16경주에서 펼쳐집니다. 전 경주가 아닌 29일날 금요경주에 한해서 우수선수 대항전이 5경주, 12경주, 16경주에서 프로모션이 진행되는데요. 베팅 금액의 합산 금액 50%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경주에 5만원을 베팅을 하면 50%인 25,000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한데 경주별 5경주, 12경주, 16경주, 3경주 모두 50% 금액이 아닌 가장 높은 금액을 베팅한 경주에서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만원, 5경주에 2만원, 12경주에 3만원, 16경주에 5만원을 베팅을 하게 되면 가장 높은 금액을 베팅했었던 16경주죠. 베팅 금액인 5만원에 해당하는 25,000원을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10만원을 베팅하면 5만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최대 금액이 25,000원이라고 합니다. 돈을 좀 더 썼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뭔가 좀 부족하네요. 하지만 많은 고객들이 베팅한다고 생각한다면 공단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베팅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죠. 뭐 당장 지출 금액만 생각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경주를 확대해 나간다면 더 많은 고객들이 유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급 금액도 다시 또 베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확대를 해도 손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차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선발하고 우수급이 어렵습니다. 부산 경주는 1사 경주는 다소 좀 불안하고 2, 3 경주는 강자들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발급 경주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맞대결이 많고요. 우수급은 그야말로 혼전 흐름입니다. 다시 6경주하고 7경주는 하위권 선수들의 경합이라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권혁진이 출전하는 11경주는 안정적인 축이긴 하지만 후착 선정이 상당히 좀 까다롭다는 점에서 변수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파업과 비파업의 신경전이 점점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자 유무를 떠나서 어느 한쪽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주가 많다는 점을 충분히 생각하고 베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회차 구독자 2,000명 돌파 이벤트를 했었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않았는데요. 선정된 분들은 2주간 경륜왕 PDF를 무료로 보실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경륜왕 TV 채널 커뮤니티 채널에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놨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선발급 강자 임대성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반면 우수급에서 내려온 김득희 뭔가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과연 김득희가 임대성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대성의 시속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득희가 편안하게 막해 나간다 해도 추임 나선다는 보장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타전부터 때린다면 얘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만 임대성도 요즘 몸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씁니다. 김득희가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오히려 몸 상태 면에서는 임대성이 좋기 때문에 김득희를 떨고 낼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백동호하고 이승현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우수 승급에 실패한 백동호, 우수에서 내려온 이승현 자존심 대결 치열할 것 같은데 최근 기세만 놓고 본다면 백동호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승현의 저력 만만치가 않죠. 더군다나 백동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같은 팀 김광록이 있기 때문에 백동호가 김광록을 챙겨 나가려고 한다면 이승현에게 박살날 수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백동호가 광주팀 완승을 끌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타협과 맞대결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정승이 분명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역 선배입니다. 정창권을 활약해 나간다면요 전법적인 궁합도 좋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정승도 완벽하게 몸 상태가 선수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박효진이 선행 나서고 정창권이 몰고 가게 된다면 정승 헛짐 쓰고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편성면에서 정승의 연대 세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정받을 것 같아요. 정창권 동반 입상은 기본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이은혜
이윤의 취입발이 과연 고강정 정진욱을 넘어서 성공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때릴 선수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욱이죠.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윤의 취입이라면 정진욱은 넘어설 것 같습니다. 고강정까지 불러들일 가능성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윤우가 가끔 가다가 때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때렸다가 고전했었던 경주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이윤우가 빠지게 된다면 고강정하고 정진욱의 전략적인 타협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주하고 신양호 여기에 우스컵 강급질이 대거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함이 요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도로발에 나갈 수 있는 이주하 1호할에 나갈 수 있는 신양호의 취입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은 우스컵 우수 선수들 대항전이기 때문에 맞대결도 불가피할 것 같아요. 정원열이 젖히기 나선다면 오히려 이주하고 신양호가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맞대결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선발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임대승하고 김득희의 경합될 것 같습니다. 원래 우수에서 내려온 김득희가 임대승 활에 나가면서 가볍게 취입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득희 최근 들어서 부진했었던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반면 임대승은 점점점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선수의 접전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임대승이 버티기냐 김득희의 취입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임대승 잡고 때리면 11초 때 중후반 시속 나오고 있어요. 김득희도 물론 때리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종속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취입 전문인 김득희가 선행 전문인 임대승을 상대로 쉽게 넘어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뭐 9살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임대승이 김득희 정도는 충분히 견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뭐 김득희도 직선에서 취입 충분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임대승이 뭐 타종부터 김득희를 달고 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자신감 있는 김득희가 반바퀴 지점에선 타임을 잡고 김득희가 넘어서려고 할 것 같은데 넘어서지 못할, 오히려 김득희가 때리고 임대승이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2번하고 6번에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칫 거꾸로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복수까지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인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임대승 입장에서는 굳이 김득희 달고 때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득희를 앞에다 두고 뭔가 자신감 있는 경주냐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임대승이 특성급 유다운하고 훈련하고 있는데, 유다운도 직선 취입이 상당히 좋습니다. 임대승도 마크되면 요즘 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어요.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득희 정면으로 떨궈 낸다면 3번 이상준 경선은 충분히 마크에서 쫓아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인 전략은 2번과 6번인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2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변수라고 한다면요, 뭐 2번하고 6번의 맞대결인 것 같은데, 지금 임대승 쪽으로 배당이 집중적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데 김득희가 아무래도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라는 점에서 임대승이 타종부터 때리고 김득희가 풀러덩 넘어서거나 한상원의 선행을 김득희가 몰고서 짧게 가져간다면 임대승이 간보다가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승 중심으로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만, 김득희 중심으로 공략해 봐도 충분히 괜찮은 배당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6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연합, 6번하고 5번 전략적인 연합 가능하죠. 6번하고 3번 정도는 임대승 맞대결 시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6호하고 6,3까지는 맞대결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2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2번, 3번 차선으로, 2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다소 좀 배당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백동호, 묵직한 선행력 발휘 나갈 수 있죠. 이승현이 과연 백동호를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취입 나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이 좋은 백동호, 이승현도 취입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좀 불안감 있긴 합니다만, 앞선에서 때려만 준다면 이승현이 몰고 가서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협과 맞대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호 머리냐 이승현 머리냐를 놓고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승현이 좀 더 젊고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백동호보다는 유리할 것 같아요.
물론 복승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4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승현의 직선 추입발을 우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4번입니다. 5번하고 4번 5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승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백동호를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유상용에서는 활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유상용의 선행감 자체가 굳이 끝까지 밀어붙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훌러덩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승현 입장에서는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최근식과 전략적인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5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5번의 뒷자리는 동갑내기 친구 최근식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편성 양승영의 홈이권 마크도 충분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최근 시기 이런 편성에서는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때릴 수 있는 유상용이 버텨내긴 버겁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5번, 4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이라는 점 5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백동호가 묵직한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죠. 아무래도 백동호가 7번을 챙겨 나가거나 7번이 4번 앞에 자리 잡고 5번 이승현을 병주 태워버린다면 이번 편성 광주팀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광록이 고전하다 보니까 쫓아간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승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백동호도 선행력 갖춘 선수예요. 묵직한 선행력 발휘 나가기만 한다면 광주팀 완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크돼서 쫓아갈 수 있는 김광록,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김광록이라는 점에서 4번하고 7번 동반 입상 4번과 7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4번의 뒷자리를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최근식이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승현이 아무래도 승부거리 짧아졌기 때문에 유상용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백동호의 뒤는 초반부터 최근식이 물고 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4번과 2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현과 백동호가 맞대결 펼쳐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4-7하고 4-2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결승 진출에 달려있는 토요 경주도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타점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에 버티기냐 5번에 추입이냐 관건인 것 같은데 최근 이승현 하는 거 봐서는 못 달 수도 있어요. 백동호의 경주감이 좋기 때문에 복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요런 편성에서 오히려 복승 배당이 상당히 좀 괜찮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몇 경주 돌아보면 쌍승보다 복승이 높았었던 경주가 꽤 있었어요. 쌍하고 복승하고 배당이 비슷했었던 동일했었던 경주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복승이 안정감 있다. 승부는 5번, 4번 쌍복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5번과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4-7하고 4-2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3경기입니다.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 정승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발급에서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아쉽게도 정승 때려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하지만 금일은 정승을 위한 맞춤 편성이 짜여졌어요. 배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정승 집중력만 발휘 나간다면 거저 먹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창권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정창권도 시소권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정승 때리는 경주가 편하다 때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때려봐야 좋을 거 없어요. 때려서 고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정창권 활용 나가면서 최대한 짧은 승부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창권도 정승 인정하고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1번과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강동진도 아쉽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타종전으로 정승의 뒤를 확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투지면에서는 강동진 쫓아올 만한 선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7번 정도는 1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4번하고 1번, 7번입니다. 1번, 4번하고 1번, 7번 두 차권 중에서는 1번과 4번 쪽에 1번과 4번 쪽에 우선 하시되 1번, 7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정승이 앞만 보고 달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때리면 시속감 초반은 시속은 좋은데 막판 족속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불안한 정승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박효진이 때리고 정창권이 몰고 갑니다. 그대로 강동진이 막혀 나간다면 정승은 없어요. 정창건이
박효진을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정창곤하고 그 강동진이 전략적인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죠. 4번하고 7번 정도는 정승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정승 이런 편성에서는 아무래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차분하게만 경제 펼쳐 나간다면 거저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편성 정승 받아보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챙겨 먹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사가 먼저입니다. 172 차선 제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선에서는 박효진도 때리면 충분히 버텨낼 수도 있어요. 뭐 적창고도 박효진을 상대로 저치기 나서는 게 아니라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간다면 3차권에서는 박효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매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이은우가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진욱도 기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주도력 발휘 나갈 수 있죠. 고강종도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은우 이번 편서 자칫 서둘렀다가 타이밍 쟀다가는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한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득점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은우가 분명 노련함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인 건 맞습니다만 1번하고 4번의 도전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뭐 세 명의 선수가 좀 신경전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래저래 정진욱이 때려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은우가 막혀 나가고 고강조금만 타종전으로 7번의 뒤를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번의 시속감이 좋다면 7번이 짧게 추입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고강종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진욱 외에는 딱히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물론 유승우가 있긴 합니다만 희속 자체가 어중간하기 때문에 정진욱이 아무래도 서두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은우가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보다는 고강종 쪽에 이번 편에서 우선 하시는 전략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7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을 7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을 주력으로 적극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번하고 4번입니다.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받아할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정진욱이 추입형이라고 하면 좀 유리할 것 같은데 때릴 수밖에 없는 선행이라는 점에서 정진욱을 활용해 나가는 선수가 아무래도 직선에서 재미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뭐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만 7번하고 1번 배제할 수 없죠. 4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이번 편성에서만큼 전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을 주력으로 가보자는 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편성도 복배당이 괜찮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타입 찾아 나간다면 1번이 때리고 7번이 막혀 나갑니다. 4번이 따라 나서게 된다면 3복승은 1번, 7번, 4번 안에서 1번, 7번, 4번 안에서 마무리될 가능성, 해답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1번, 7번, 4번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주력 승부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7번, 4번 쌍복 경주권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매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아무래도 선발급 우수 선수 최강자전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기 대표에서 이주와 1기 대표에서는 신양호, 21기 대표에서는 이광민, 정원열, 배학성, 최성일이 출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양호하고 정원열하고 최성일은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입니다. 기존 선수들인 이주하고 배학성 컨디션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빙의 승부 펼쳐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머리냐가 관건이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주아가 딱히 활용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씩씩하게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주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기는 신양호를 인정하고 경주에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대부분이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주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득점 높은 신양호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주아가 때립니다. 신양호 몰가서 이주아의 선행감만 좋다면 신양호 입장에서는 굳이 크게 넘어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주아도 시속감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이 때리고 3번이 몰아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하고 3번입니다. 2번하고 3번,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신양호가 2번을 상대로 넘어서게 된다면 정원열, 배학성, 최성일, 강급자들 5번과 7번이 쫓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고, 충청권이라고 한다면 배학성이 쫓아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정원열의 저력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까지는 함께 공략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2번입니다. 3번하고 5번이에요. 3번과 2번 쪽에 아무래도 짧은 서수들이 많아요. 저치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짧은 서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주아가 작전 펼쳐 나가기에 있어서는 수월할 것 같습니다. 3위가 먼저예요. 3호가 차선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차피 이번 편성은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 정원열이 다소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임병창하고 정원열이 또 안동대 선후배에다가 경북체고 선후배입니다. 임병창이 힘을 쓸 수가 있죠. 정원열이 몰고 갑니다. 임병창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강급자들의 저력 배제할 수 없어요. 임병창이 때려서 버텨내기는 그 상대들이 좀 버거운 것 같습니다. 정원열이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최성일이 쫓아가는 5번하고 7번이라든지 5번의 뒷자리는 노련한 배학성이 쫓아 들어가는 5번하고 7번이죠. 5번하고 7번입니다. 5번하고 6번 정도는 정원열의 선정 가능성까지 6하고 57하고 56은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주아가 타이밍 잡고 때린다면 뭐 신영호가 저치까지 나설 수 있는 만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속감은 좋다면 3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주력으로 3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작업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한 케어 레싱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PC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륜왕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